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금융부문 정문영 전문위원입니다. 어제로 마무리된 금융부문의 정기평가 결과를 은행, 보험, 증권, 신용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등 7개 주요 업종별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주요 업권 기준으로 총 4개사의 신용등급을 상향, 4개사의 신용등급을 하향했고 등급 전망 조정이 3건 있었는데 한 건은 부정적, 두 건은 긍정적 전망 부여였습니다. 증시는 급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PF로 인한 등급 하향은 어느 정도에 단락되었죠. 업권별로 차이가 있지만 증권과 캐피탈사 중에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긍정적인 기운을 받는 한편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 적정성 재고 이벤트가 있었다거나 사업 측면에서 수익 기반 재고가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 등급을 상향하거나 긍정적 전망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사 중에는 시장 지배력이 제고된 키움증권이나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우리투자증권이 그 예가 될 것이고요. 캐피탈사 중에서는 MG, 키움, K카캐피탈이 모두 수익 기반의 안정성이 제고되었거나 향후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키움캐피탈의 경우에는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저축은행 중에서도 OK의 경우에는 업권 요인보다 고위험 익스포저 축소 및 투자이익 시현에 따른 수익성 자산 건전성 개선이라는 개별 요인에 의해 긍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었습니다. 반면 중소형 보험사의 수익성 및 자본 적정성 저하와 부동산 신탁사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는 2026년에도 여전히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의해 적기 시정 조치가 부과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6년 3월 경영 개선 요구 부과 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적 검토 대상에 재등록하고 하였고 2026년 5월 경영 개선 계획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등급 감시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부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하였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는 당사 신용등급 보유 5개사 중 하나, 한국, 코리아 3개사에 대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정적 전망을 부여하는 등 하향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및 PF 부실화로 인한 영향이 타업종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영업실적 부진과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 저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부분은 한 페이지에 한참 말씀드렸는데요. 네. 앞으로는 좀 페이지당 내용이 짧아질 겁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 금융업종의 사업 환경 및 등급 전망을 이번에 일부 변경했습니다. 증권은 머니무브와 증시 호황 감안해서 사업 환경을 긍정적 방향으로 조정한 반면 하이브리스는 금리 상승 영향을 고려해 부정적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험은 중소형 2개사에 대한 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져서 등급 하향 압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등급 전망을 중립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 업종 중 4개 업종의 사업 환경은 비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신탁의 경우 등급 전망도 부정적이죠. 경제 전반이 그러하듯 신용 등급도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업종별로 이슈랑 하반기 전망 한번 보실까요? 은행, 금리 상승이 긍정적인 업종이라 실적은 괜찮을 것 같고요. 눈여겨볼 만한 것은 생산적 금융, 주주환원, 그리고 지방거점은행, 지방은행과 IM뱅크를 묶어서 저희가 개념화한 거고요. 부실완충력 저하입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적으면서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건 이 중에서도 대기업 여신 쪽 성장이죠. 앞으로는 생산적 금융이 점차 첨단 벤처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첨단 벤처 중소기업 여신 증가가 자산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다음 이슈. 주주 환원을 하면서 은행들의 모회사 배당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은행과 IM뱅크는 물론 4대 은행에서도 부실 채권 발생 증가과 다른 속도로 대손 충당금 적립을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커버리지 레이시오가 떨어지면서 부실 완충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 은행의 자산 건전성 관리 부담 내지는 부실 완충력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다른 업권처럼 심각한 일은 없겠지만 지켜볼 만합니다. 은행의 재무 지표는 그 자체로는 매우 안정적이고 타 업권 대비 변화가 크지 않지만 경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되거든요. 보험은 은행과 더불어 금리 상승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업종입니다. 보험 손익 악화로 이익 변동성이 커졌지만 작년 4분기 이후 금리가 급등한 덕분에 부채 평가액이 감소해서 킥스 비율이 평균적으로 상승했죠. 킥스 제도 강화 일정이 분산된 덕분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보험업권에서는 손해율,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이라든가 기본 자본 규제 도입과 같은 규제 이슈가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율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은 길게 보면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 자본 규제는 경과 조치 적용 기간이 2035년까지 길게 잡혀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제 변화만큼 큰 충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증권 최대 이슈는 머니무브죠. 모든 증권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증권업도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 IB의 수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본력과 조달 능력, 리테일 기반 등등에서도 종합 IB와 일반 증권사 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규제 측면에서도 차이가 제도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은 다른 업종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발행어음도 그렇고 IMA도 그렇고 회사별로 규모에 따라 인가 요건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업권 내 양극화는 정해진 수순이죠. 다만 전반적으로 업권 전체적으로 호재가 더 크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앞으로 어느 정도 나타났냐? 채권 운용에만 영향을 미치냐 아니면 다른 사업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리고 자기 자본 증가가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위험자산 투자와 신용공여 감안해서 충분하냐?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여전업의 최대 이슈는 금리 상승입니다. 먼저 신용카드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간 기준으로 카드사의 평균 조달 비용률은 상승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김치본드 발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조달 기반 다각화 정도이지 금리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카드 비용 절감은 이미 할 만큼 한 상황이고 대출 서비스가 위축된 상황에서 결제 서비스가 성장하는 건 수익성 측면에선 큰 도움이 안 되죠. 경기 양극화 감안하면 민간 소비도 지금 그 개인 중저소득자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손 비용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고요. 수익성은 저하될 전망입니다. 등급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으나 신용카드 업권에서는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결과 확정 발표와 그 여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제재 내용은 기존 예측대로 4.5개월 영업정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여파는 지켜봐야 되니까요. 수익 고객 기반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할부리스는 워낙 조달 수요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변동성까지 높을 때는 장기 조달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도 금리가 급등할 때는 만기가 긴 캐피탈체에 장기 투자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4분기 이후로 시장 금리가 상승한 거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조달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나타난 건 조달 구조 단기화 추세거든요. 다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시장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는 하이브리스업권 평균 조달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PF로 인한 대손 비용과 건전성 부담도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금융 수익은 늘었지만 수익성 전체적으로 보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총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4년 말 이후 계속 24조 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니 지금의 부동산 경기와 할부리스업을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GDP에서 부동산 역성장은 올해는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부동산이. 네. 저축은행은 지표상으로 보면 수익성도 자산 건전성도 2024년이 저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025년부터 혹은 2026년 들어서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PF, NPL 펀드에 대한 출자와 이종 수익권 취득이라는 형태로 부동산 PF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수익금리가 오르고 있고 자산 건전성도 소폭의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열의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 부동산 신탁은 주요 금융업권 중 부동산 경기와 연동 정도가 가장 높은 업종입니다. 신탁 보수 감소, 충당금 적립이 이어지고 있고 소송도 있어서 2025년까지 2년 연속 업권 전체 기준 순손실이 이어졌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이나 차입형 토지 신탁, 리츠 쪽에 신규 수주가 있지만 이것은 업권 전체의 부담을 시원하게 덜어줄 수준은 아니고 이로 인한 수혜는 일부 업체에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 개정대 증가로 인한 부담은 2025년까지 늘어났고 2026년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회복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주요 금융업종의 정기평가 결과를 정리해드리면서 저희 하반기 전망도 말씀드렸습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십시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